네, 다음으로 이 시각 월가 시간입니다. 오늘은 DB증권 잠실금융센터 김병수 PB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트럼프 대통령의 타코가 나온 뒤에 이틀 동안 또 시장이 반등을 다행히 해줬습니다. 변동성 지수도 좀 떨어졌고요. 아무래도 미국 경제 자체 펀더멘털이 좀 강하게 나와서 그런 건지 일단 시장 자체 좀 안도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장 어떻게 보셨는지 또 앞으로의 미증시 좀 그래도 달려줄지 한번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도 다시 올라줬습니다. 그 전날 그린란드와 이제 유럽 간에 어떻게 보면 미국이 있어서 굉장히 좀 긴장 때문에라도 주가가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뭐 다우를 비롯해서 S&P 500, 나스닥까지도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타코라는 이야기가 하나 나왔는데 타코라는 게 잘 몰랐습니다. 저도 무슨 의미인가 하고 찾아봤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의제를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매수 기회로 삼아라. 트럼프 얼레이즈 치킨 싸우. 트럼프는 항상 꽁무니를 뺀다라는 단어를 만들었는데 이런 트레이드를 사용하셔도 좋지 않느냐라는 기사도 있어서 좀 흥미롭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린란드 병합 문제가 이제 무력은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다보스 포럼에서 이야기를 함께 나오게 되면서 군사적 접근권은 확보하게 될 것이다라고 결국에는 미국이 군사적 접근권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골든 돔을 건설하는 것 외에 어떠한 비용도 지불하지 않는다라는 어떻게 보면 마지노선을 세워 놓았습니다. 추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새로운 국제기구인 평화위원회 보드 오피스가 공식 출범했는데 여기에는 이제 저희가 아는 나라들은 별로 없고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을 비롯해 아르메니아, 아르헨티나, 아제르바이잔, 바레인, 불가리아 등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유명하지 않은 국가들이 많이 참여를 했고 여기에 이제 영국과 프랑스 등 이제 전통적인 동맹국들이 참여하지 않는 와중에 러시아 대통령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가 아마도 저희가 생각하는 다음 주에 좀 흔들릴 수 있는 장세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특히 미국이 이제 11월 PCE 물가가 전년 대비 한 2.8%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마도 다음 주 FOMC가 금리 동결로 전망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있고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압력이나 불확실한 지정적 환경을 고려할 때 올해 추가 금리가 최대 2차례 그칠 것이다라는 좀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 이제 시작했고 두 번째 주가 지났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2026년에서 미국 대통령 또는 미국 행정부와 FOMC 간의 갈등이 어떻게 이어질 것인가를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 또 FOMC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미 금리 동결을 전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 자체도 연준의 목표치보다 위에 있고요. GDP도 강하고 고용 자체도 나쁘지 않다 보니까 더더욱 동결적으로 지지가 되는 지표들이 나와준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일단 전반적으로 훑어보기 전에 가장 중요한 인텔 실적 이야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프리마켓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11% 급락을 하고 있는데 부정적인 가이던스의 내용 어떤 게 있었나요? 네, 일단 인텔 같은 경우에는 올 한 해, 작년 한 해 거의 140% 이상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미국 행정부가 주식을 좀 보유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주가가 많이 오른 모습도 보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분기의 실적과 이제 앞으로의 가이던스라든지 컨퍼런스 콜이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1분기 전망이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지금까지 뭐 실적이 뭐 예상치보다 웃돌았다는 표현도 있지만 뭐 어떻게 보면은 4분기 실적은 저희가 생각한 거대로 잘 나왔는데 1분기 전망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분기 매출이 최대 한 127억 달러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시장 전망치 125억 달러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낮은 수준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많이 올랐던 주가가 좀 이거에 대한 수익 실현 욕구도 있고 그에 대해서 인텔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1분기에 조금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시선이 생기지 않았나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미국 정부와 소프트뱅크, 엔비디아가 인텔의 대규모 투자를 이제 단행하면서 주요 주주로 합류했지만 결국에는 인텔이 이제 엔비디아 대상으로 한 50억 달러의 주식 매각이 이번 분기에 완료가 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재료 소진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인텔의 주가가 급등락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미국 행정부와도 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프리마켓에서 움직이는 주가 외에도 실적 발표라든지 이 추후에 나오는 어떻게 보면 CEO의 뭐 변명이라든지 아마 바로잡으려는 발언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요약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인텔이 또 어제까지 한 18거래일 동안 56%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너무 급등을 했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좀 차익 실현이 나와주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해 보이기도 하는데 트럼프가 밀어주는 또 종목이다 보니까 이게 빠졌을 때 사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지켜보기만 해야 되는 건지 의견이 궁금해요. 근데 지금 차트 상황으로 봤을 때는 지금 당장 뛰어들기에는 조금 높은 건 사실이긴 합니다. 인텔이라는 회사가 아마도 지금 한번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은 최소한 한 1, 2주 정도의 조정은 더 기대될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차트 상황 보시면 아마 고점을 찍은 상태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고 네.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분기, 이번 실적에 대한 실망스러운 발언에 따른 주가 하락이라기보다는 그냥 차익 실현을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조정이 조금 더 나온 다음에 조금씩 들어가신다면은 아마도 미국 그 트럼프의 임기 기간 동안에는 인텔 주가가 다시 한번 회복하는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지선 나오는 걸 확인을 좀 하고 들어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연설을 하고 나서 또 어제 다보스 포럼에서는 일론 머스크의 연설이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또 시장이 주목해 볼 포인트가 좀 있더라고요. 핵심적인 내용들 어떤 게 있었는지 한번 다뤄볼까요? 네, 일단 머스크는 다보스를 조금 안 좋게 발언한 과거 이력이 있습니다. 다보스를 뭐 세계 정부라고 표현할 정도 좀 안 좋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다보스에 참여하면서 이야기를 한 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이야기를 먼저 했고 그 다음이 FSD를 유럽과 중국 그리고 이제 AI 이야기와 함께 자율주행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함께 하게 네. 됐습니다. 아마도 내년 말쯤에는 이런 표현으로 by the end of next year에는 일반 대중에게 휴머노이드 로봇을 판매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게 되면서 테슬라의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가 이미 공장 내에서 단순 작업은 할 수 있고 올해 말에는 더 복잡한 작업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이후에는 로봇의 대량 생산까지도 아마 고려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먼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로봇이 인간보다 많아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하게 되면서 휴머노이드 시기를 좀 이야기하고 있고 이 이후에는 테슬라 FSD를 또 이야기했습니다. FSD가 이제 유럽과 중국 쪽에서 승인하게 된다면은 저희가 테슬라를 초반에는 저희가 전기차로 보고 있다가 전기차의 판매량이 생각보다 부진할 때 주가가 좀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을 보였고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자율주행과 휴머노이드 쪽에서 주가가 많이 올랐고 이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번에 우주항공으로도 오르는 네.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한 번 더 말한 거는 이제 AI 이야기를 함께 하게 되면서 2030년과 2031년쯤에는 AI가 인류 전체보다도 더 똑똑해질 것이다라는 전망을 함께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번 다보스에서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게 되었고 특히 휴머노이드가 가장 가까운 상황에서 로봇이 나올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저희 투자자분들과 함께 생각을 해보신다면은 산업 현장에서 공장에서 로봇이 조금 대체되는 어떤 산업용 자동화를 조금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산업용 로봇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 맞습니다. 산업용 자동화 기기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미국에서도 충분히 많고 한국 시장에도 많기 때문에 이쪽을 이제는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이미 아마도 주가가 반응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어떤 종목 좋게 보세요? 일단 로크웰 오토메이션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티커로 ROK라는 회사인데 산업용 자동화 기기와 생산 제조 및 판매 전문 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제조하고 판매하고 있는데 공정 자동화 기기에서 매출이 한 45% 그리고 소프트웨어와 컨트롤에서 28%가량 나오고 있고 특히 이번에 좀 긍정적인 기사가 나왔던 게 루시드라는 이제 전기차 회사, 테슬라와 함께 어떻게 보면 제2의 테슬라라고 불려왔지만 주가가 좀 많이 빠졌던 루시드라는 회사가 로겔 오토메이션과 이제 합작한다는 소식이 함께 나오게 되면서 루시드 주가도 함께 오르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산업용 자동화 기기 생산 업체이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과 함께 어떻게 보면 이 기술력이 접목이 될 수 있다라면은 충분히 관심을 받을 수 있는 회사고 마찬가지로 좀 주가 차트를 보신다면은 충분히 주가가 투자자들의 그 관심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관련주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로크웰 오토메이션이란 종목 함께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해주셨던 우주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이야기를 했지만 올해 미래 먹거리의 또 핵심적인 키워드 로봇, 자율주행 그리고 우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달인가요? 다음 2월 초쯤에 또 미국이 달에 사람을 보낸다고 하던데 이걸로 또 한번 우주 항공 관련된 주식들이 들썩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테슬라, 스페이스 X 상장까지 간다면 전망이 더 좋아 보이는데 피비님께서 전망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테슬라, 머스크와 관련된 종목 중에 상장된 게 테슬라밖에 없기 때문에 머스크 CEO가 발언하는 게 테슬라의 주가에 가장 크게 민감하게 반영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가 오랜만에 또 한 4% 이상 오르는 모습을 보였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2월에 미국에서 53년, 거의 한 60년 만에 사람을 달로 보내는 프로젝트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스페이스 X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올해 IPO를 추진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결국에 주요 월스트리트의 주요 은행들이 주관사 선정을 위해서 이제 논의가 들어갔다라는 좀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기사가 나왔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 JP 모건 체이스 그리고 모건 스탠리 등 투자은행 네 곳의 관계자를 만났다라는 스페이스X의 기사가 있었고 지난해 12월 비상장 주식 매각을 논의할 때는 약 8천억 달러, 1,173조 원 가량의 기업 가치였는데 이는 직전 평가액이었던 4천억 달러의 2배가 넘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는 지금 설립된 지 한 20년 정도 된 회사고 상업용 로켓 개발 기업인 이제 스타링크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 기업 가치를 논하는 것보다는 상장 시점과 상장된 이후에 어떻게 보면 주가 거래가 얼마 잘 될지를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이렇게 된다면은 2019년에 이제 사우디 아람코가 이제 상장할 때 기록했던 290억 달러를 넘어서는 아마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올해에는 이제 미국, 특히 월스트리트에서는 스페이스X를 비롯해서 굉장히 큰 규모의 IPO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픈AI와 엔트로픽 이런 비상장 기술 기업들이 상장 준비를 하고 있고 1,340억 달러 정도인 데이터브릭스 그리고 420억 달러 정도 되는 캔바 등도 굉장히 큰 회사인데 아마 올해 IPO가 잇따를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미국 IPO 시장도 살펴보시면은 좀 재밌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주항공 관련된 기업들이 사실 시장을 거의 주도한다고 할 만큼 굉장히 잘 가고 있거든요. 제가 뭐 로켓랩이나 아니면 AST 스페이스 모바일 이런 기업들 차트를 보니까 한 12월부터 지금까지 쭉 우상향을 좀 가파르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주항공 관련된 기업 중에서 피비님이 특히나 좀 눈여겨보는 종목이 있을까요? 네,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로켓랩도 굉장히 자세히 보고 있었고 특히 네. 한국 시장에서도 우주항공을 좀 많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조금 관심 있게 봤던 업체 중에 하나가 허니웰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티커로 HON이라는 회사인데 항공우주 및 산업 자동화 전문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매출의 한 40%가 항공우주 기술 그리고 26%는 산업 자동화 그리고 에너지 기능 솔루션에도 한 16%가 들어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차트 모양을 보시면은 초에 좀 빠지다가 다시 한번 올해 초부터 좀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이유를 좀 말씀을 드려본다면은 JP모건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일 인터내셔널이 이번에 한일 에어로스페이스 사업부가 분사가 될 것이다라는 분사가 될 것이고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분할을 앞두고 투자자들에게 명확한 매수 기회가 되고 있다라는 이런 표현을 한 분석 기사가 함께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허니웰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26년 기업 실적 추정치는 하향을 조정됐던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IPO 시장에서 우주항공 쪽에서 큰 회사가 상장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허니웰 인터내셔널 특히 그 안에 있는 허니웰 에어로스페이스가 분사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로서는 좀 투자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결국엔 목표 멀티플도 섹터 대비 5% 할인 수준이다라는 표현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고 이미 아마도 투자자분들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지 않을까라고 차트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좋아 보이는 게 우주항공뿐만이 아니라 뭐 산업의 로봇 쪽 이런 것도 함께 재료로 묶여 있다 보니까 말씀 들어보신 분들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허니웰 이야기를 해봤고 자 우주 관련주 중에 또 스타링크의 대항마로 꼽히는 AST 스페이스 모바일 올해만 해도 벌써 60% 올랐고요. 1년간 350% 수익률입니다. 10백억까지 갈까요, 피비님? 네, 일단 AST 스페이스 모바일이라는 회사 이제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된다면은 최근 1년간 거의 350%, 3배 이상 주가가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전날 기준 103달러, 20달러에서 103달러까지도 주가가 오르는 굉장히 큰 모습을 보이게 되었는데 저궤도 중심의 상업용 위성 배치가 45기에서 60기 정도가 이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스타링크를 운영하는 스페이스X의 가장 큰 경쟁자라고 좀 보이고 있는데 자체 로켓을 보유한 이제 스타링크는 매달 수십 개의 위성을 쏘아 올리고 있고 이제 결국에는 이 촘촘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면은 스페이스 모바일은 이제 고성능 대형 위성으로 더 넓은 커버리지와 높은 신호 투과율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약간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스페이스X가 메우지 못하는 작은 구멍을 아마 스페이스 모바일이 채울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 그러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지만 이번에 또 리포트 중에 시가총액이 비이성적인 수준이다라고 조금 조심해야 될 거라는 이야기가 함께 나온 리포트가 있습니다. 스코시아뱅크에서 이야기가 나오게 됐는데 의미 있는 현금 흐름을 보려면은 28년과 29년까지 좀 보셔야 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함께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지금 100달러를 넘어가는 모습보다는 한 45달러 정도가 목표가다라고 이야기가 나온 게 있기 때문에 10배거를 바로 가기보다는 한 번쯤 조정이 나올 수가 있고 이 조정이 나온다면 아마 스페이스X의 상장과 함께 기회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급등세가 이어진다, 바로 이어진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장기적인 시각으로 봐야 할 것이며 또 스페이스X 얘기가 나온다면 조정을 한번 매수의 기회로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도 어제 급등을 했지만 메타도 어제 급등을 했거든요. 5%나 올랐는데 이게 제프리스에서 이 빠졌을 때 메타를 담아야 되는 이유 이런 걸 제시를 하면서 알파벳 대비해서 P가 8배나 낮다라는 거예요. 이걸 좀 기회로 삼고 들어가 보는 거 추천하실까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프리스에서 주가가 매력적인 진입 추천이다라는 분석 리포트가 함께 나오게 됐는데 마진 압박과 설비 투자의 급증 그리고 인공지능 실행력에 대한 우려를 반영했다라는 어떻게 보면 선제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메타가 이런 역풍을 해결한다면은 주가가 더 많이 상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이번에 5% 이상 오르면서 647달러까지도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1분기 중으로 예상되는 이제 신규 AI 모델 출시가 어떻게 보면 투자 심리 개선에 충분히 많은 반영을 할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보는 기사가 있기 때문에 특히 메타 프로토스가 생각보다 조금 소외된 모습을 보였던 게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구글 대비해서는 밸류에이션이 현재 저평가됐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기 때문에 1월에 나올 이 신모델을 한번 기대해 보시는 것도 좋은 투자 방안이지 않을까라고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알파벳과 메타를 비교를 했을 때 메타가 더 좋은 거예요? 당장 딱 말씀을 드려본다면 알파벳, 이제 구글이죠. GOGL 티커를 쓰고 있는 알파벳 A 같은 경우에는 AI 기반으로 매출 가속화가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PER이 한 29배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데 2021년, 2018년 수준에서도 PER이 28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9배가 과연 PER이 높은 거냐라고 비슷하네요. 말씀을 드려본다면 주가는 물론 높긴 하지만 PER이 높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구글을 조금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특히 목표 주가가 350달러에서 400달러로 상향 조건되는 이제 분석 리포트도 함께 나오고 있고 결국에는 전날 종가 대비해서 한 22%가량 추가 상승으로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거 평균이었던 PER 28배에서 29배, 지금 현재 29배 수준인 이 PER이 과연 높은 것인가라는 의문을 함께 갖고 있고 지금 메타 프로토스가 구글보다 PER이 낮기 때문에 주가 접근하기 좋다라고 말한 제프리스의 분석 보고서도 물론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에는 주가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기반으로 먼저 생각하시는 것이 옳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AI 쪽에서 막대한 성장성과 투자 확대가 좀 보이고 있는 알파벳을 먼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굳이 두 가지 종목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은 알파벳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알파벳의 PER 자체가 그리 높진 않다는 게 사실 반가운 이야기이긴 하고 어쨌든 지금 궁금한 거는 워낙 많이 오르고 있다 보니까 이게 대장주라는 건 모두가 알거든요, 사실.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럼 지금 들어가도 되냐 이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지금 한국 시장이든 미국 시장이든 결국 같은 어떻게 보면 투자자분들 같은 질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사라는 질문이 가장 나오고 있는데 지금 사셔도 좋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 전액 투자 자산을 고려하셔서 네. 최소한 3번 정도는 나누신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특히 지금 주가가 300달러를 넘어간 지금 350달러를 넘어갔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400달러까지도 한 번에 가지 못할 가능성이 조금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가장 먼저 얘기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대통령이기 때문이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가 그린랜드 가지고 싸운다고 구글이 빠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엔비디아가 빠질 거라고 생각을 못 했었는데 저희가 유럽 전체 동맹국과 싸웠던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행적을 본다면은 변동성은 충분히 언제 어느 선에서든 커질 수가 있다. 그것을 기회로 삼으려면은 투자는 나눠서 들어가시는 게 가장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들어가도 좋지만 리스크 고려하셔서 역시나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자, 오늘 또 있었던 이벤트 중 하나입니다. 일본은행의 통화정책회의가 있었는데요. 예상대로 금리 동결 나왔거든요. 이에 따른 일본 금융시장의 반응, 그리고 앞으로의 리스크 요인 한번 체크해 볼까요? 네, 이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일본은행은 예상대로 금리 동결했다. 어떻게 보면 정치권과 조금 같이 괴를 하는 모습을 보이는 일본 은행이었기 때문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결국에는 엔화 약세를 추구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전통적인 수출 기업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저희 워렌 버핏 선생님께서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 상사주를 많이 들어갔던 경험이 있었다라고 먼저 요약을 드려보고 싶고 저희는 그거에 맞서서 아마도 일본에서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업체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도요타 모터를 좀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티커를 TM으로 사용하면서 미국 시장에도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조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정치적으로 지금 카이데 총리가 행동하는 게 좀 강한 워투가 나올 수가 있어서 요 점을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요약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엔화 약세 흐름 투자 아이디어로 가져가셔서 수출 업종 쪽에 도요타 모터스 눈여겨보시라는 코멘트 마지막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성투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뵐게요.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고맙습니다.